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50대 여성의 다이빙 장면이 등장하는 꿈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0대 여자아이가 다이빙대 위에서 다이빙을 준비하고 있다. 나는 그녀를 나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녀를 보고 있다. 대회에 출전을 한 것 같다. 다이빙대 위에서 옆으로 덤블링을 두세 바퀴 돌고 다이빙한다. 내려가면서 여러 가지 동작을 한 것 같다. 그리고 입수한다. 물이 그닥 튀지 않아 입수가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다이빙대 높이만큼 높은 곳에서 그녀의 입수를 보고 있다. 준비한 기술을 다 보여주지 않아 아쉽다. 심사위원들의 평가도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 저희의 상상으로 꿈을 펼쳐보겠습니다. 10대 여자 다이빙 선수가 다이빙대 위에서 옆으로 덤블링을 두세 바퀴 돌고 다이빙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보통 다이빙대 끝에서 바로 점프에 들어가거나 물구나무를 선 자세로 시작하는 그 정도더라고요. 그거에 비하면 이 선수는 도약 동작에 공을 많이 들였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에서 보면은 다이빙대 위에서 하는 덤블링은 채점 기준에도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좀 파격적인 시도와 노력을 쏟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무엇이 이러한 노력을 하게 했을까? 주어진 모든 것을 활용해서 시도해 보겠다. 아니면 꼭 1등을 하고 싶다. 정말 다른 것을 해보고 싶다. 좀 더 큰 성취를 원한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걸까? 이 다이빙 선수의 덤블링 동작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왕자의 게임 속 산사 스타크의 이야기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산사는 램지 볼튼과 혼인하여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성 윈터펠로 돌아왔으나 남편은 잔인함 그 자체였습니다. 산사는 탈출을 결심하고 성 위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성에서 뛰어내립니다. 성을 상징적 차원에서 풀면 대단히 견고한 내적 전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산사는 자신의 신념으로부터 뛰어내린 것이고 내적 전제로부터 탈출한 것입니다. 자신이 겪는 고통은 자신의 내적 전제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산사는 안전한 울타리와 보호를 제공할 누군가를 밖에서만 찾았습니다. 그것이 산사의 내적 전제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자신이 치를 대가에 대한 고민은 아주 적었습니다. 램지 볼튼의 지배하에서 끔찍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산사는 자신의 전제를 완전히 부셔버립니다. 그 전제가 나약한 산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보호 속에서 온실 속 화초로 자라 순진한 기대감으로 세상을 대하던 나약한 산사 스타크. 그 성으로부터 뛰어내린 것입니다. 뛰어내림이 상징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다이빙도 다르지 않습니다. 보겠습니다. 높은 다이빙대에서 홀로 입수를 준비하는 선수는 고독합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마인드 컨트롤에 집중하는 것 같지만 감내해야 할 압박감과 긴장은 엄청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과 건강한 방식으로 잘 만난다는 것은 그토록 쉽지 않음을 꿈은 다이빙을 통해 우리에게 일깨우는 것 같습니다. 꿈속 10대 다이빙 선수는 다이빙대 위에서 덤블링을 시도했습니다. 자신이 준비한 기술을 다 보여줄 수 없었던 이유는 아마도 이 덤블링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다이빙에 돌입하기도 전에 너무 많은 에너지 소모가 있었을 것입니다. 꿈속 덤블링 장면을 상징으로 풀면 물과 잘 만나기 위한 준비 과정을 뜻합니다. 다이빙 발판으로부터 몸을 던질 수 있기까지 치열한 노력을 쏟아야 했다는 뜻입니다. 10대 다이빙 선수는 그 노력까지를 보여주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입수 시 물은 그닥 튀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자아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감정과의 만남이 절대 요란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원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원칙에 좀 과도하게 메인 탓으로 준비한 동작을 다 보여주지는 못하여 아쉬움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다이빙대에서 시도한 덤블링은 다이빙 동작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대회 출전이었고 의욕이 앞선 나머지 긴장이 과도하여 여유를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선의 여지는 충분하고 기회는 다시 올 것입니다. 10m 다이빙 경기는 보통 공중에서 앞구르기 동작을 수행하고 물로 입수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공중에서 하는 앞구르기는 공중에서 하는 덤블링 같기도 합니다.
앞구르기든 덤블링이든 머리를 아래로 가져가야 한다는 점에서는 서로 공통점이 생기는 것도 같습니다. 실제 덤블링 동작을 자유자재로 하는 이들을 보면 대단해 보이기도 하지만 위험천만한 시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머리를 아래로 가져감으로써 몸을 거꾸로 하는 것이라 보는 이의 불안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바닥에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이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머리와 바닥 사이의 거리는 멀수록 좋다고 여기며 사는 우리들입니다. 언제나 머리를 높이 쳐든 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덤블링을 시도한다면 앞으로 하든 옆으로 하든 머리는 아래로 가야 합니다. 머리를 아래로 가져갈 용기를 내어 그 경험을 허용하라는 뜻입니다. 그 상징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도 전에 힘겹고 버거운 과제일 것임을 직감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머리를 쳐들고만 살아온 이들, 즉 자신의 방식과 태도를 고집하는 이들에게 당신의 머리를 바닥으로 가져가는 연습을 반복하라면 반발하며 거부하기 마련입니다. 덤블링 연습에 매진한다는 것이 어떤 노력을 상징하고 은유하는가라고 묻는다면 오래 고집해오던 관점으로부터 노연하려는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덤블링은 머리를 아래로 가져가는 연습을 반복함으로써 보다 유연한 관점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뜻합니다. 머리를 아래로 그것도 바닥 가까이로 가져가는 경험을 한다는 것은 이고를 내려놓는 것 또는 하심이나 서렌더 같은 경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아는 익숙함을 고집하고 변화를 거부합니다. 따라서 단단하고 강고하고 편협합니다. 오래되고 낡은 관점이나 신념의 지배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또 이고는 감정을 직면하기보다 억압하려 듭니다. 다행히도 이 꿈은 감정 억압이 아닌 감정 다스리기의 중요성을 깨달은 이가 만날 수 있는 꿈입니다. 그런데 물과 잘 만나기 위해서 덤블링이 그토록 중요했다면 물과 만나는 것에 대해 강한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있던 시절이 있었다는 뜻일 겁니다. 꿈장면을 통해 유추해 보자면 물과 만나는 순간은 절대 조용하거나 평화롭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관념의 지배를 받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과 만나는 순간이 두려운 시절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물과 만나는 순간이란 내가 감정적으로 되어버렸음을 의미하고 나 자신을 제어하는 데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덤블링 연습을 통해 그 전제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점을 달리 해봄으로써 삶에 임하는 유연한 태도를 성취하고 싶었습니다. 덤블링 연습이란 한마디로 유연한 태도를 갖기 위한 노력입니다. 삶을 대하는 보다 유연한 태도의 성취, 이를 표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이미지는 무엇일까? 라고 질문해 본다면 이해가 쉬울 것도 같습니다. 덤블링하는 모습 이상을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덤블링으로 표현이 되니까 이거를 성취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 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 이제 어렵게 느껴지고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볼 것 같은 일이 덤블링이나 이런 다이빙이거든요. 물론 이제 상징적인 이미지로 표현된 거니까 뭐든지 가능하다지만 어쨌거나 지금 나로서 생각을 해보면 다이빙이나 이런 덤블링을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그걸 보면 난 정말 한 번도 시도를 안 해볼 것 같은, 왜냐면 금방이라도 목 부러져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가 올라오니까 이게 내적으로 가도 이걸 성취하는 게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꿈꾸니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청난 어떤 성취를 했다는 뜻이 되는 것이. 꿈에 등장하는 소녀는 비록 10대의 나이지만 다이빙 선수입니다. 몇 번의 경험이나 취미에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10대 소녀는 다이빙 전문가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술 연마와 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입니다. 창창한 미래를 가진 10대의 다이빙 선수는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입니다. 이로써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하면 물과 만나는 순간의 두려움이나 편견은 떨쳐낸 지 오래전이라는 뜻입니다. 물과 제대로 만나는 경험이 쌓이면 그것은 내적 단단함을 떠받치는 근간이 되어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진짜 강함은 그렇게 성취될 수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훌륭한 다이빙 선수는 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동작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은 물론 조용한 입수로 마무리시킵니다.
덤블링이든 옆으로 회전하든 앞으로 회전하든 이런 동작이 의미하는 바는 기존의 존재 방식이나 경직된 태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노력인 것입니다. 나는 훌륭한 다이빙 선수를 목표로 훈련 중입니다. 다이빙 선수를 심리적 용어로 풀면 수행자입니다. 10m 다이빙은 머리부터 입수합니다. 머리와 물의 성공적 만남이란 머리 따로 가슴 따로를 극복했다는 뜻입니다. 머리와 가슴이 따로 논다 하는 것은 생각으로는 알겠으나 감정이 따라주지 않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와 가슴이 따로 놀수록 삶은 괴로워집니다. 머리와 가슴이 아주 조화로운 상태를 내적 평화나 평정심의 유지로 부르기도 할 것입니다. 이는 감정 억압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이빙 과정의 모든 동작은 깔끔하고 조용한 입수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짜여질 것인즉 심리적 차원도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관점의 변화와 유연한 태도는 머리와 가슴이 평화롭게 만나도록 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그 작업을 잘 해내면 매사 평정하게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덤블링 이미지는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졌다 하는 표현을 연상시킵니다. 이때 세상은 나의 내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건이라 할 만큼의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로 일궈낸 극적 변화인지라 더욱 값지고 소중합니다. 덤블링 이미지는 그간의 지난한 노력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나아가 다이빙 선수로 살아가려는 결심은 그 방면으로 더 큰 성취를 바라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덤블링이라는 낯선 동작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경계심과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한번 배워보라 권하면 다수는 손살에 치며 멀찍이 물러날 것입니다. 고난도의 기술 습득과 엄청난 연습량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딱 보기에도 수월하게 성취될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머리와 가슴이 만나는 일, 감정 억압의 길로 가는 대신 감정 다스리기의 길로 가는 여정은 그렇게 녹록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삐끗하는 순간 커다란 파열음을 내며 물은 사방으로 튀겨댈 것이기 때문입니다. 덤블링과 다이빙 과정은 내면 작업의 특성과 어려움을 전할 때 가져오기 딱인 이미지라 하겠습니다. 훌륭한 다이빙이란 추락의 과정에 개입하여 물과 만나는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뛰어내린다고 표현을 하든 다이빙이라 부르든 아래로 떨어지는 것, 추락을 의미합니다. 즐겁고 유쾌한 경험 속 고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상황에 놓인 자신을 어떻게 다독이고 다스려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이 이 꿈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좋은 감정이든 괴롭고 싫은 감정이든 나를 동요시키고 흥분시킬 만한 상황에서 나의 모습과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온 이의 꿈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무작정 뛰어들거나 재미를 만끽하는 데 정신 팔리게 두는 대신 담담함이나 의연함, 평정심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산사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강력한 전제. 근데 저에게 있어서 특히 감정과 연관돼서는 전 주로 이제 분노를 많이 억압하는데 특히나 남성을 향한 분노를 완전히 억압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요만큼 불씨라도 있는 것을 제 자아가 내가 분노를 가지고 있다. 이거를 인정하는 것 자체를 차단할 정도로 완전하게 억압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제는 남성의 마음을 거슬리면 안 돼. 남성을 화나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당연히 남성을 공격하면 안 돼. 거기까지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남성한테 내가 화난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표현을 할 그럴 기회가 있었는데 문자로 보낸 거였거든요. 그걸 해놓고 제가 이제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그 문자를 보내고 이제 당연히 이제 상대방에서는 답이 없어요. 그게 걔의 최선의 선택이고 저도 그게 답이 없을 거라는 거 아니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꿈에서 제가 보냈고 그 답이 온 거예요.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어쨌든 자기의 억울함을 얘기하고 저한테도 좀 화를 내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막 다시 단문을 다는데
계속 오타가 나는 거예요. 오타가 난 상태로 이제 막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꿈에 깨고 나서 뭐야, 내가 처음 보낸 그 문자가 얘한테 하나도 타격이 없었던 걸까? 이렇게 맞춤법도 못 맞출 만큼 엉망진창이었던 걸까? 내 감정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게 뭔가 내가 또 그 와중에도 억압을 해가지고 좀 이상하게 표현이 됐던 걸까? 이제 별 생각을 다 했는데 제가 제일 아하한 건 내가 한 행동이 걔한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2차적 문제고, 일단 내 안에서 내가 남성을 공격했다는 것 자체가 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내 안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너무 혼란스럽고 그게 저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제 스스로를. 그래서 내가 뛰어내리고 싶은 전제는 일단은 그 남성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요만큼이라도 내 스스로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면 안 된다. 이거를 좀 깨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감정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타이틀을 썼는데, 그러니까 저는 항상 여성이 남성한테 분노를 표현하는 게 그 분노라는 감정을 정말 감정적으로 밖에 퍼붓는 그 장면만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모습은 너무 내가 보기에는 호랑이 앞에 하룻강아지 같은 걸로 제가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그런 감정을 억압하지 않는다는 거에서 많은 오해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런 아까 감정 억압과 감정 다스리긴 다르다. 뭐 이런 얘기가 저한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궁금했던 게, 저는 이 꿈을 이제 읽으면서 마지막에 내가 그 여자 다이빙 선수의 동작을 묘사하고 준비한 동작을 다 하지 못해서 좀 아쉽고, 그리고 이제 심사위원들의 평가도 좀 낮을 거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여자 다이빙 선수가 또 10대고 하니까 대단하게도 보이고 잘했을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렇게 좀 평가가 박한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심사위원의 평가가 낮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꿈꾸니가 자신이 준비한 동작을 다 보여주지 못했다고 밝혔기 때문이고, 거기에 이제 큰 이유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덤블링이라는 게 우리 여성들은 아까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대번에 못 부러지는 거 아니야? 저 잘못 넘어지면 저거 마비되는 거 아니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건데, 그만큼 어려운 이제 뭔가를 이렇게 시도를 하는 거잖아, 꿈에서. 그리고 이제 어쨌든 덤블링을 잘 하잖아. 그러면은 덤블링을 잘 하는 누군가로 묘사가 되고 그런 인물이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안에 굉장히 지난한 시간을 포함하는 것이고, 오랫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을 쏟았다.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단 말이야. 근데 자신이 쏟은 노력은 자신만이 알잖아. 그래서 이제 한번 경쟁을 해보겠다 해서 대회에 나왔고, 대회에 나왔는데 자신이 준비한 동작을 다 보여주지는 못했어. 그러면 점수가 높지 않겠다. 뭐 아쉽지 뭐. 이런 일련의 이제 감정적 흐름이 이 사람이 자기 감정을 잘 캐치하는 하나의 어떤 근거가 되지. 이 꿈꾸니가 이 덤블링 연습을 통해서 이걸 성취했구나. 내가 어떤 노력을 쏟았고, 그래서 내가 뭘 기대할 수 있고, 내가 그렇지만 실제 나의 수행이 나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또 대회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게 크게 좌절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좀 실망스럽고, 그렇지만 내가 이 실망을 또 안아서 내가 앞으로 난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것까지를 나는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이 꿈꾸니의 심리적 건강함을 잘 드러내는 단서로 보고 싶은 거지. 저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지를 캐치해서 나를 막 바꾸려고, 거기에 맞춰서 나를 막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평가라는 것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도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장면이, 근데 항상 우리는 모든 게 필연적으로 평가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하신 말씀이 평가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할 것을 그냥 하는, 그러니까 그 관계의 적절한 거리감을 딱 찾았다, 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사회생활이라는 게 또 평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맞아요. 그런 것들은 또 판타지지. 네. 어쩌면 이제 회피하는 것일 수 있고. 네. 그러면 오늘 꿈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